안녕하세요. 저는 제철 요리 강사 이정숙입니다. 네, 홍합톱밥은 겨울에 많이 먹는 그런 영양밥인데요. 겨울은 땅의 채소 대신에 바다의 해초를 많이 활용하는 계절입니다. 실내와 외부의 공기차가 심하죠.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잃기 쉬워서 또 면역도 유지하기 힘든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톳은 무기질 성분을 고루하며 하고 특히 철분, 칼슘 성분이 풍부해서 빈혈, 스트레스, 고혈압에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서 다이어트에도 효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급식 메뉴에 일주일에 1회 토수날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톳을 모두 수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합 역시 비타민 D, 또 글루타민산 성분이 뼈와 관절에 특효가 있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몸속에 포화 지방을 분해하는 리플리놀이라는 성분이 염증도 제거해 줍니다. 류마티즘 완화에도 효력이 있고요. 또 오늘은 그래서 바다맛, 영양밥에 단맛을 더하는 그리고 비린맛도 완화해 주는 고구마를 섞어서 영양밥을 지어 보겠습니다. 홍합톱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고구마, 톳, 그리고 홍합 국물입니다. 그리고 양념으로는 들기름, 간장, 청주 3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 비빔장 재료는 간장, 쪽파, 깨, 참기름, 고춧가루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쌀을 불리시는데요. 지금 나오는 햅쌀로 할 경우에는 햅쌀은 많이 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씻어서 바로 건지시고요. 묵은 쌀로 하실 경우에는 1년이 지금 묵혀 있었기 때문에 30분 정도 불려서 건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햅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씻어서 건져서 가져온 쌀이고요. 여기에 이제 밥을 지을 고구마를 먼저 섞어 주세요. 고구마는 뭐 크게 썰어도 상관은 없으신데 밥이 좀 깨끗하고 그러려면 으깨지지 않게 이렇게 잘게 썰어주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톳을 넣는데 톳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길게 톳이 있죠. 지금 이제 이거는 말린 톳을 제가 불려서 가져온 건데 생톳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상관없고요. 생톳을 사실 경우에는 생톳을 한번 데치셔야 돼요. 데쳐서 등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등분을 짧게 이렇게 해서 밥에 잘 삭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지금 불린 톳은 좀 미끄러워요. 이렇게 미끄러워서 좀 주물주물해서 씻어서 헹궈 한 두 번 정도 헹궈 주셔야지 미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톳의 양은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시커매지니까 적당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가지를 넣고 이렇게 쌀과 3가지를 다 이렇게 섞어 주세요. 왜냐하면 밥이 완성됐을 때 따로따로 있으면 섞으면서 고구마도 깨지고 톳도 잘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쌀에서 미리 이렇게 섞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섞으신 다음에 이제 밥물을 잡아야겠죠. 밥물은 이렇게 제가 홍합을 삶아 왔어요. 홍합을 삶아 왔는데 홍합 삶는 걸 어려워 하시는데요. 먼저 홍합을 사오시면 집에서 이렇게 바지락 해감하듯이 소금을 좀 탄 3% 소금물에 한 3시간 하여튼 1시간 이하로는 안 되고요. 한 3시간 이상 이렇게 해감을 해주시고 짠물을 빼주셔야 돼요. 짠물을 그렇게 안 빼시면
모래도 들어있고 또 이 국물이 굉장히 짜요. 그래서 반드시 해감을 해 주시고요. 자, 요건 지금 제가 한 컵 반에 쌀을 했기 때문에 동량의 홍합 삶은 물을 이렇게 계량을 해줍니다. 여기가 한 컵이에요. 한 컵 부어주시고 반 컵을 다시 넣겠습니다. 자, 반 컵. 이렇게 동량의 물을 넣어주시고, 요건 지금 햅쌀이라고 했죠, 제가. 이제 햅쌀이라서 물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거의 물이 안 보이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 홍합은 언제 넣느냐? 지금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번 삶았잖아요. 자, 홍합을 해감한 후에 삶아서 건져서 껍질을 이렇게 알맹이를 빼고 껍질은 버리시고요. 그 국물을 가라앉히면 이렇게 맑은 물이 나와요. 밑에 가라앉은 모래는 버리시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물입니다. 자, 이제 밥을 불에 올려 놓습니다. 올려 놓으시고 처음에는 뚜껑을 덮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밥물이 이렇게 끓어서 넘칠 수가 있으니까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냄비밥은 뚜껑을 열어둔 채로 일단 끓여주세요. 끓여주신 다음에 완전히 100도 이상 끓고 난 다음에 불을 약불로 줄이고 이제 뜸을 들여주시면 됩니다. 뚜껑은 덮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뜸을 들여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밥이 끓고 있는 사이에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쪽파로 하셔도 되고 대파로 하셔도 되고 부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 0.5mm 간격으로 등분을 해주세요. 그 파를 좀 많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간장에 이제 숨이 죽으면 파가 엄청 양이 작아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릇에 담아주세요. 담아주시고, 자, 비빔장에는 육수가 있으시면 좋고요. 아니면 물이라도 넣으시고 3대1이나 간장과의 비율이 3대1이나 2대1 그렇게 맞추시고요. 네, 쪽파, 깨, 참기름, 고춧가루를 섞어서 같이 버무려 두시면 쪽파가 숨이 죽어서 적당한 농도의 비빔장이 됩니다. 자, 밥이 뜸이 다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젓가락을 꽂아놨죠. 이 이유는 안에 열이 갇혀야 돼요. 여기 구멍으로 김이 빠져나가면 뜸이 안 들거든요. 냄비밥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되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냄비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 구멍이 없어요. 외제 이런 그릇들은 그릇이 있으면 이렇게 요지나 이런 젓가락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뜸을 들여주시고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열을 막아놓으면 이 냄비에 안에서 맺힌 이슬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요. 김이 안 빠져나가고. 그래서 뜸이 잘 드는 거죠. 그래서 냄비밥을 실패하지 않으시려면 꼭 이렇게 구멍을 막아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삶아서 이렇게 다 손질해 놓은 홍합을 지금 넣습니다. 넣으셔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너무 크네요. 숟가락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가볍게 섞어줍니다. 그래서 홍합 국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밥도 색이 들어서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엄청 맛있게 보이네요. 자, 홍합을 안 넣으시고 새우를 넣으셔도 되고요. 뭐 바지락을 넣으셔도 돼요. 근데 홍합이 관절염에도 좋고 효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홍합을 이렇게 드시면 밥맛이 훨씬 색도 예쁘고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완성된 밥에 양념장을
듬뿍 넣으셔서 이렇게 고루 섞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리 레시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합덮밥 조리 방법입니다. 네, 먼저 쌀 씻어 30분 담그고 건져주세요. 그리고 껍질 홍합은 해감하신 다음에 삶아서 홍합은 따로 건져 두시고 알맹이를 빼시고요. 국물은 가라앉혀서 불순물을 제거해 주세요. 톳은 생톳인 경우에는 데쳐서 찬물에 헹궈서 건져 주시고 등분을 해 주세요. 네, 그리고 건 톳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불려서 그대로 등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구마는 1cm 네모 큐브로 등분해 주시고요. 쪽파는 얇게 슬라이스 1cm, 0.5cm 이런 정도로 등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냄비에 불린 쌀을 넣으시고 쌀과 동량의 가라앉힌 홍합물을 넣으시고요. 또 고구마와 톳을 같이 쌀에 섞어주세요. 섞어주시고 네, 밥을 먼저 센 불에 지어주십니다. 센 불에 뚜껑을 열고 네, 바글바글 100도 이상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그 다음에 아주 약불로 줄여서 뚜껑 덮고 네, 뜸을 들이시면 15분 정도 뜸 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완성한 후에 홍합을 익힌 홍합이기 때문에 그대로 섞어서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념장을 곁들여 주세요. 홍합덮밥 어떠셨어요? 홍합덮밥 영양밥은 비빔장에 비벼서 이렇게 드시면 국물과 김치만 곁들여도 영양이 고루 섭취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해조류는 미역이나 매생이나 곰피 어떤 거라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해물도 새우나 바지락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양한 해조류 영양밥으로 간편하고 풍성한 겨울 영양밥상 차려보세요. 고맙습니다.